예, 이제 마지막 실전 문제, 실전 모의고사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가계보험 계약자를 보호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그렇죠. 기업보험이 아니고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은 유효하죠. 왜냐하면 계약자들이 유리할 거니까. 맞아요. 해상 위험을 담보한 어선공제 약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경제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죠. 예상 어선공제가 선박법이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본질을 봐야 되니까, 어부니까 원칙 적용하는 거 맞아요. 재보험 및 해상보험, 이건 기업법이잖아요. 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 후계적 보호보다는 사적 자치에 따른 이익 조정이 가능하도록 성법 적용 배제 맞아요. 고지의 위반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체로도 5년으로 한대 약정? 5년으로 늘어나면 보험자, 일반 피보험자가 불리하잖아요. 5년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3년이면 금방 갔는데. 이거 불리한 조항이죠.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1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자격자에 대해서 틀린 것. 손해볼 피보험자는 보험 목적에 대해 피보험을 가진 자라면 자인이나 법인도 다 관계없죠.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자인에 국한해야 되지만, 사망보험에서는 자기의 사망보험인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는 효력이 없어요. 심신 발각자도 마찬가지고. 다만 심신 발각자는 계약 체결 당시 의사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고요. 사망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었다면 비록 보험사고 발생 시에 15세 이상 할지라도 보험계약 무효예요. 15세 미만에 계약됐는데 나중에 1년, 2년 후에 16, 17세에 됐다. 유효냐? 아닙니다. 계약 당시니까 확정적 무효다. 상법상의 준용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자격자는 상해보험에는 해당이 안 돼요. 사망만. 아까 얘기했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이거는 사망은 무효. 그러면 상해는 무효냐? 상해는 유효해요. 그래서 상해 경우도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2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뭐 딱 봐도 운송기간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운송보험께 틀렸죠. 네, 어쨌든 보험사고의 성질, 무효와 실기는 사유, 우리 목사 기무 개표 연작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적하보험에 있어서만 선박의 명칭, 국적 종류, 선적항, 양육항. 이거는 필수 기재사항. 3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약간 거부 명시 설명에서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거. 얘기했던 대로 법령을 부연하고 되풀이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거나 일반적인 공통적인 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재보험의 폭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폭발하면 손해 커질 거니까 폭발 면책조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볼 수 없는 거고. 고실 면책조항 같은 건 설명해야죠.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니까. 1인용 감액조항도 그렇고, 유상원도 면책조항도 그렇고, 그래서 4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소급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소급범이란 어느 시기를 우리 선박 같은 경우 출항할 때 뭐 얘기했다고 지난번 설명했죠. 시기로 해서 시점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보험이다. 맞아요. 소급범이 유효하려면 계약 당사자님이 피보험자 주관적인 선의성이 몰라야 돼요. 당사자가. 알았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서 문제에서 한번 본 적 있죠. 소급범은 성집전 사고를 담보하기 때문에 보험료 선급 원칙이 적용돼요. 아까 어디에 없었는데 내가 이거는 80%밖에 아니다 얘기했는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명확하게 틀렸죠. 딱 봐도 행사 안 합니다. 모든 보험은 보험료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보험이 나가지 보험료 지급 받지도 않고 보험료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보험계약 성립 이전의 사고를 담보하는 점에서 볼 때는 승낙적 사고담보와 비슷한데 승낙적인 사고담보는 법적 의무고 이거는 계약적 협약에 의해서 협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이 틀리다 보시면 되고 아까 서류 이조 변조 청구권 상실조항 얘기했었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판서는 여기 빼겠습니다. 상법은 이 경우 모든 보험금 청구권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허위 청구나 당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만 상실한 것으로 규정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상법에 따로 별도 규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별도 규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약관의 사기적 청구조항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에서 설명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2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피보험자가 실손에 관한 증빙서를 구비 어려움 때문에 고의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사기 청구 아니죠, 이거는. 편의약관에 따르면 사기방지 특별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유죄 판결에 기초가 된 청구는 이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2번 설명하지 않아야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은 필요 없다. 네. 요거에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상법에 옳지 않은 것만 묶어서 봅시다. 보험료 지급은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죠. 성립요건은 청약과 승낙이고 그래서 가번이 일단 1번, 2번, 4번이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처로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당연히 없었으면 계약 성립 후 3월이 경과할 때 3월이 경과할 때 계약은 해제된 것을 봐요? 60일이 2개월이죠? 보험료 지급하고 나서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가번하고 다번이 틀렸어요. 2번이 답인 것 같네요. 그러면 계속 약자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보험계약자는 상당률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 최고하고 해제하자면 그 계약을 해제가 아니고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요게 가다 마가 틀린 걸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위험 증가에 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거. 보험기간 중에 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따위는 직접 보험자가 통지해야 되죠. 사고 발생. 안 그러면 늘어나서 보상 안 하니까. 통지 의무 해태할 때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위험 변경 증가 같은 경우에 일정한 기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자가 위험 변경 통지를 받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대. 아니죠. 해지할 수 있죠. 아니, 혹은 또는 1월 내에 보험료 다 받고 증액 받고 유지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거 틀렸어요. 보험기간 중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 발생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래서 8번은 아까 말한 대로 3번이 3번이 틀린다고 그랬지? 해지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8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그거 무효사유만 찾아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보험을 치등할 목적 보험계약 체결한 거. 공생성에 반한 거 무효죠. 가번 무효입니다. 그러면 1번, 3번, 4번. 파산선고는 해지사유고 이거는. 그러면 3번이네. 가난은 아니니까. 고지의무 위반 해지죠. 중복법, 사기란 중복법은 무효라고 그랬죠? 안 날까지 보험료 안 준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채공에는 지급되지 않는 건 해지죠. 선면동에 하지 않고 하면 강행 규정으로 무효라고 그랬죠. 가라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0번 가겠습니다. 보험계약 부활. 아까 여자친구 헤어져가지고 했던 그 얘기했어요. 틀린 거.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부활할 때까지 생긴 보험사고에 대해서 당연히 안 되겠죠. 보험금 안 불어주겠죠. 약간 설명을 위반해서 보험계약 취소된 경우는 부활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바람 펴서 헤어진 거라잖아요. 그냥 계속보험료 납입 지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카톡 씻고 뭐 이런 정도. 보험계약의 부활 청약 시에 보험계약자든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당연히 고지의무 이행, 부활 청약하면 똑같다 그래서 신계약제 성격이다. 특수계약서는 이제 설명 의무만 안 해도 된다고 나머지는 다 신계약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 이행해야 돼요. 보험계약 부활하면 기존 계약이 하자가 치유된다고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죠? 치유되지 않습니다. 10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험 가액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할 때에는 그 가액을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가는 것을 추정해요. 우리 사고자 당사자 간에. 보험계약 당시에 이 기평가 보험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사고 났을 때 그때 때와 구세 가액이 더 틀리다면 그 가액으로 사고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운송보험, 선박보험, 적합보험, 보험가액 줄변경주의 있죠. 법에 명기되어 있어요. 맞아요. 보상 최고 한도액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기평가 보험이 되지 않아요. 월차는 틀린 거지. 최고 한도액 기평가 되지 않습니다. 기평가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 보험 계약으로 평가액의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습니다. 증액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3번 같은 경우 기평가 보험 같은 경우 보험주권을 또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호 또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최고 한도액 기재한 거는 기평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옳지 않은 거는 평가액 감액 증액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이 틀렸고, 단순히 기재한 거로 기평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12번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틀린 겁니다. 리스 이용자가 리스 선박에 대해 선박보호 기체계약 체결하면서 갑과 을을 각각 소유자 관리자로 체결했을 경우에 을은 선박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상 피보험 이익이 없다? 관리자도 피보험 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관리자도. 소유사행 관리.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동산 양도 담보 설정자가 그러니까 소유자죠. 소유자. 목적물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피보험 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지분 그냥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소유권만 은행으로 줬을 뿐이지. 그래서 이건 유효합니다. 인가공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전에 대해서 동산종합보험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도 해당 원전에 동산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그러니까 얘는 배상책임보험이고 얘는 화재보험이죠. 재물보험. 인가공업자가 손해배책을 담보하는 소극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고 배상책임죠. 소유자는 재물보험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중부보험에 해당하지 않겠죠. 당연히. 3번 피보험이익이 흥결된 계약은 무효죠. 흥결의 입증 책임은 무효 입증하면 보험자가 보험금 안 줘도 되잖아요. 보험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따라서 1번이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10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틀린 거.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미달하는 거.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미달하다는 뭐예요? 일부 보험이죠. 다른 약정이 있을 때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다. 뭐예요? 1인 한정 일시담보 특약. 아니, 죄송합니다. 1차 위험담보 특약. 그러면 전체 다 보상할 수 있죠. 이거는 맞는 지분이 되겠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이에요. 선의한 경우에는 보험자 보험금액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초과보험인데, 사기에 한 경우는 보험계약 전부가 무효로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반납 안 해준다고 그랬죠. 반납 안 한다고 그랬죠. 받은 보험료. 이를 반환해야 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료가 모두 반환, 아니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기로 일한 건데. 이거는 반환 안 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이라는 점과 그것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내는 것이라는 점의 입증 책임은 보험자가 하면 안 물어주니까 보험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3번에 13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문제입니다.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중복보험이 성립하려면 동일한 보험 목적에 대해서 보험 사고 및 피보험자 보험기간이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 이겠죠. 중첩돼야 된다고 했어요. 보험기간이.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나오면 거의 틀린 지문이다. 보험기간이 어떤 거는 1월 1일부터 있고 이렇게 중첩돼도 여기까지는 중복보험이에요. 수인의 보험자 등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하고 캡인데 삼성이 이뻐서 삼성권 포기하고 캡만 청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다음 보험계약자 통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중복보험 계약이 체결됐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고의가 들어가야 돼요. 고의. 그래서 여기서는 의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게을리했다는 것 때문에 사기로 인한 걸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주문이 되겠네요.
중복법이 성립되면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배상 측이 부담합니다. 14번에 각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에서 보험가액 한도에 틀렸어요. 틀릴 뻔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점이라 이것도 맞는 점이 될 뻔했네.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그냥 빨리 보다 보면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 이제 손해방지 의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틀린 거.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사고 발생을 요건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부터 이 의무를 부담한다. 이것도 명확하게 얘기하면 틀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보험사고 발생할 때도 있지만 사고 발생하고 동일시하는 것도 한다고 얘기했죠. 시멘트 건 판례 같은 경우에. 근데 어쨌든 이름 다 맞아요. 상법상 손해배상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 피보험자, 피해자가 들어가네. 피해자는 아니죠. 피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 이게 명백하게 틀렸으니까 2번이 틀린 증이 되겠어요. 손해방지 의무란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하는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필요 또는 유의 같은 비용과 보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부담한다. 이 얘기했죠? 15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보험자가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등에 해당하는 면책 약관의 설명을 위반했어요. 설명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 내용을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 대위할 수 있다. 우리가 면책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보험금 안 줘도 될 거를 주었을 경우는 특혜 지급이라고 해서 보험자 대위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혜 지급을 보지 않죠. 설명금을 위반해서 안 준 거기 때문에 따라서 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 조항은 면책되거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 없는 경우에 보험금을 줬어요. 이럴 때는 대위를 못 해요. 특혜 지급으로. 아까 제가 말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나 지금 틀린 걸 구하는 거지. 보험계약 피보험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보험자 대위의 제3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만 가족이 고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중과실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따라서 이게 틀렸어요. 이런 거 이제 그냥 넘어가면 틀린 지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3번이 틀렸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에서 제3자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3자의 손해배상에 앞서 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 손해배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급된 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자가 이전은 될 뿐이며, 우리 상법상 대위조항 말하는 거예요. 손해를 이야기한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보험계약자한테 보험금 지급하면 보험금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 안 되고 보험자한테 이전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3번이 중과실로 인한 거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으로 정답입니다. 다음 17번 보험목재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목재 양도한 때에는 승계 추정한다고 그랬죠. 보험목재 양도는. 그 다음에 이건 임의규정이니까 다른 역정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목재 양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물권적 이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되면 대항력권이 필요 없어요. 이런 등기 인도액의 대항력권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문구를 읽어보면 이게 지금 틀린 지문으로 돼 있는데 이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이 워낙 맞다 보니까 이걸 지금 틀린 지문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권적 이전, 소유권 이전 등 물권적 이전이 필요하고 그렇게만 되면 이런 대항력권, 인도, 등기 같은 이런 대항력권은 필요 없어요. 그 내용인데 말을 이렇게 꽈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것들은 명확하게 맞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세 번 더 보면 보험목재 양도로 피보험자 양수인에 이전돼요. 학설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자 필요 똑같으니까 이전돼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명확하게 맞고 3번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맞는 것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 덜 맞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해가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고 단순 매매 계약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제3 대항요건, 등기 인도 등의 대항요건이 필요 없다. 요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번 하재보 옳은 거
집합 때문에 일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사기를 물건은 보호 목적에 포함된 것을 하지 않는다. 우리 하주범 얘기할 때 다른 여기 뭐 테레비 뭐 한 직권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포함된 것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틀렸어요. 동산을 보호 목적으로 한 때에는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도 보험직권에 기재해야 돼요. 상태, 용도도. 2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집합 때문에 일괄화의 보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아까 얘기했죠. 1번부터 100번 했는데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계에서 현존할 물건은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가 아니라 사고 발생 뒤의 물건. 이게 틀렸고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수 필요한 조치에 생긴 손해를 보상. 이거 없으면은 불나면은 불 안 끄고 놔두면 계속 커지라고요. 일종의 손해방지 경감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내용이. 다음 운송보험계약입니다. 네, 틀린 질문입니다. 운송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운송인이 소화인으로부터 수령해서 수행한테 인도할 때까지입니다. 맞고요. 운송보험은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상법의 기재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요식행위거든요. 이거 그야말로. 따라서 무효 아닙니다. 이것도 옳지 않은 거. 틀렸네 그러면. 무효라고 했으니까. 운송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강되어 입증될 때는 보험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우리 상법 653조 위험유지 의무 계피수까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 운송보험이니까 수익자는 필요 없겠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죠. 그래서 증가돼 입증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운송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 노선 이런 거 방법 변경에도 최대 선의 원칙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해상보험이나 이쪽 선박보험 같은 데는 그러니까 선박보험이나 적하보험 면책이지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틀린 질문은 2번 질문으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상법상 해상보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아까 공동예산 분담가액, 구조료 분담가액, 특별비용, 보험금액 한도 내로 한다. 이겠죠. 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공동예산 분담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어서 보험가액까지 한다. 요거 1번 맞는 내용이고 2번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구조료를 보상한다. 구조료도 분담가액이라고 그랬죠. 분담가액이 보험가액 초과할 때는 보상하지 않아요. 맞죠. 선박의 일부가 훼손됐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수선이잖아요. 그때는 감가액 보상해야죠. 근데 감가액 보상 안 하는데 3번이 틀렸어요. 해상보험의 보험자는 특별비용은 보험금액 한도라고 했지 아까.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20번은 아까 뭐가 답이라고 했지? 3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 위부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겁니다. 1번. 보험 위부가 이루어지면 보험자는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며 일부 보험의 경우도 같다?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건 맞는데 일부 보험 경우도 전부가 틀리죠. 금액 과대 비율로 하는 거죠. 말 아주 되게 까놨네요. 그냥 보면 뭐 1억 맞을 수 있죠. 근데 금액 과대 비율, 보험 금액에 대한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죠. 입증의 문제일 뿐. 이부 요건은 아니에요. 도달돼야 돼요. 이부 통지가. 선박이 보험사고에 대해서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할 경우에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 위부를 청구할 수 있죠. 뭐 해적이라든지 또는 물 빠져갖고 건져내는 거라든지. 위부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 기한도 없어요. 그래서 정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죠. 21번은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와, 이런 것들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일본에 갔다 그러면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봐야 돼요. 다음 책임보험입니다. 옳은 겁니다. 1번 책임보험 경우도 중복보험에 선법 규정이 준용이 돼요. 따라서 동일한 사고로 배상 책임지고 수개 책임보험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액을 초과하게 되면 총액이 보험의 총액이 연대배상 책임 부담합니다. 1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2번은 그 틀렸던 얘기인데 보험자 지시에서 제3자 청구를 방해해서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필요 비용에 손해를 가산한 금액이 보험 가액이 아니고 보험 금액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이라도 제3자의 배상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 지급하지 못하죠. 배상받기 전에는 주게 돼 있어요. 피해자한테 먼저 줘야 돼요. 4번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 금액. 그래서 가액으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2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직접 청구하는 거죠. 보험자 통하지 않고 피보험자 통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보험자 통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에 청구하는 거 맞아요. 보험자가 피해자로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으면 직접 피해자 통지한다고 그랬죠. 돈 줬어 안 줬어 이렇게 맞아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접 청구권이 보험금 청구보다 우선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4번이 틀린 것 같은데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고에 대해 가진 항변으로서 아까 항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사고에 대한 항변, 과실, 계약에 대한 항변, 사고에 대한 항변 대응할 수 있으나 계약상의 항변을 대응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23번. 다음 24번. 자기체 사고담보에서 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이 원래 옛날에 14년도 대법원 판례 나오기 전까지는 자동차 약관에 운전석에 탑승했는데 안전띠 미착용 20%, 뒤 조수석에 10%씩 감하게 돼 있어요. 일종의 부분 면책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안전띠 미착용이 고의는 아니잖아요. 과실이지. 그래서 면책할 수 없는 거죠, 원래. 부착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서 고르라는 얘기인데,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은 피보험자가 고의를 배척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아니죠. 안전띠 미착용이 한다고 해서 내가 죽어버려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보험자 면책을 규제한 것이 아니고 위험을 약관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것도 아니죠.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은 일부 면책에 해당하며 여기까지 맞죠. 자기체 사고 특약은 배상책임보험 일정이라면 이거 아니죠.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 4번만 남아있어요. 자기체 사고 담보는 상해보험 일정 맞고 미착용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닌 중간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리감액의 무효다. 따라서 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은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상품상 보증의 적용제,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전에 얘기했었는데, 아까 옥탑방에 있는 보험계약자가 자기가 실화로 했을 경우에 보험금 물어주고 보험에다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보증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자인 채무자가 지가 피보험자인 은행에 돈을 갚고 나와서 청구 못 한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 다음에 구조금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잖아요, 일반. 근데 여기서 해지해버리면 은행은 이 보증금 믿고 돈 물어줬는데 구조금 위반했다는 것 때문에 해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해지만 못해요. 그 다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현저한 변경 통지만으로 이렇게 한 해지를 정한 이거는 가능해요. 왜? 피보험자 은행이잖아, 은행. 은행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적용제 세 가지 중에 이거 안 들어가요. 네 번째, 계약자가 고의 중과실로 해서, 고의 중과실하고 면책하잖아요, 우리. 대피소의 고의 중과실. 근데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 돈 안 갚을 때 고의를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면책시켜버리면, 아까 말한 보증보험이 날라가버리는 거잖아. 그럼 은행 같은 경우는 그거 보고 한 건데,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보증보험에서는 면책 못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답은 피보험자에 대한 부분인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음 26번 보증보험. 틀린 겁니다.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규정을 준용해서 채권이나 상계로 피보험자에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만큼 보험자의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 채무도 소멸된다. 보험자하고 피보험자에 대해서 대응, 그 은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에 대해서. 계약자 채권이 원래 빌려된 게 1억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준 거예요. 두 상황에서.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은행과의 채무에서 1억 빌려줬던 게 나중에 어떤 이유로 갚든지 뭐라든지 그게 5천으로 감액됐다면 5천만 원을 물어주면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증보험 계약에 관해서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민법 규정 준용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면책에 관한 리스 보증보험계약이 본계약 설계에서 공모하였다든지 피보험자가 은행이 가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사람 암에서 무기란 상태에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증보험이 면책되려면 보험계약자의 고의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공모하든지 피보험자가 고의하든지 그런 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독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단번에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라도 은행이 양도해서 다른 은행으로 그때도 없는 한 보험계약이 이전돼야 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채권 양수인한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다음 27번. 이거 틀린 겁니다 이것도. 자살 면책 기간이 경과했어요. 자살 면책 기간이 경과했으니 그래 피고자 자살 2년 하고 경과에 자살했어요. 생명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자살이 고의라는 사고죄라 보험금 지급 책임지죠. 우리 일반 사망 생명보험에. 그 다음에 피고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한 녹두를 하고 베란다에 뛰어내려버렸어요. 객기를 부르다가 마치는 운전한 병적인 명령으로 인해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에 당하지 않아서 사망보험 지급 대상이지 않아요. 이거 판례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이것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근데 아닌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이제 명정 상태가 0.32%인가 하여튼 그 술이 되면 뇌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의. 판단력을 상실내지 미약에 좀 술에 취한 아까랑 비슷하네. 승강전 솔레 내려서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후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에는 이것 마찬가지 사망 재사망으로 보죠. 맞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옳지 않은 걸 찾고 있는 거죠.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지. 피보험자가 자살 우울증 진단 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유서 등 미리 잔병한 경우라 하면 유서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유서가 나오면.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잠깐 여담 얘기하면 화장실 가서 엄마가 막 부부싸움 아빠랑 하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1시간 정도 있다가 안 나와서 열어봤더니 둘 다 죽어 있었는데 하나는 아무 얘기 없이 죽은 거야. 하나는 핸드폰에 잘 가, 뭐 엄마 먼저 갈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는 유서로 보는 거예요. 자유로사 할 수 있는 경우 자살한 걸로 보험금 안 주는 것이고 아무 얘기 없이 저기 한 거는 극도로 흥분 상태에서 한 거다. 자유로의사 결정을 한 상태에 기인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보험금 준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음 28번. 약관대출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옳은 거는 이제. 대출 금액에 의해서 이자 개선이 이루어지고 보험기간 내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특수한 금전소비. 이거는 대출 약정이 일반 약정하고 틀려요. 그 보험 계약자에 대한 것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일반적인 계약으로 돼요. 그 다음에 대출금액 경제적 실제로는 보험자가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해약한 거 미리 주는 상급보험의 성격이에요. 상급보험. 상급보험. 약관대출에 대해서 나오면 상급보험 이거 얘기하면 돼요. 해약한 것만. 보험계약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계약자가 약관대출을 실행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고 같은 계약으로 봐요. 보험계약이나 대출이나 약관대출이나 동일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상법의 규정보다 엄격한 대출 및 상하적 약관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불이익한 병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답이 두 개예요. 내가 보니까. 선급에 해당되고 같은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게 되면 불이익한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거보다는 여기서는 약관대출에 대한 거는 선급에 해당된다.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해약한 것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의 경우다. 그 다음에 약관대출하고 일반 계약과 같은 계약이다. 대출 실행이지만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독립된 계약이다. 독립된 계약이다.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건 틀렸는데 같은 일체의 계약이다.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기보다. 약관
보험계약하고 그다음에 약관도 유출하고 같은 계약이다. 같은 계약.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꼭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독립된 계약으로 돼 있잖아요. 틀렸어요. 8번. 그다음에 29번. 단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 단체보험이 체결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교부해요. 그 구성한테 어떻게 다 교부합니까? 그 회사한테만 교부하면 되지. 단체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숙지에 지정할 때에는 규약에 있거나 규약이 명시될까 아니면 서면동의 받으면 돼요. 서면동의 받아요. 이것도 맞는 거죠. 상법에서 단체보험의 유효 요건을 요구하는 규약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자 채약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일괄화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단순한 이 취업규칙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일괄한 계약이다, 일괄계약이다. 단체보험 일괄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보험 일괄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내용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규약을 급여하지 못한 단체보험의 유효 요건으로서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은 강행복교인 서면에 의한 동의만이 허용될 뿐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30번. 이게 맞죠? 5천만 원을 보험거래 상해 사망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보험계약자분. 이것도 한번 봅시다.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은 모양이에요. 5천만 원. 법적 상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계약 체결 이후에 갑은 아들 A에 살해됐어요. 아들이 A인데 A가 고의했다는 얘기죠. 고의.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이 배우자가 B가 있고 모친이 C가 있어요. 모친까지는 안 가죠. 아들이 어차피 있으니까 직계 비속이 있으니까 이순이가 직계 전속이니까 모친은 이제 없어. 상속권이. 보험사업의 수익자의 고의사고이므로 보험자의 책임을 면한다. 뭐 1억 맞을 수 있지만 얘 것만 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면한다. 일부. 이게 틀린 질문이 되겠죠. 보험 수익자의 고의사고 중에 상해보험은 고의사고를 담보하므로 상해보험은 고의사고를 담보하는 거는 다친 거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사망보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해 사망보험금. 보험자는 5천만 원 전액이나 보험 책임 채무를 부담한다. 예, 틀렸죠. 일부 보험 수익자의 고의사고에 해당하므로 5천만 원에 대해서 모친 C와 배우자 B가 모친 C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책임이. 이것도 틀렸고. 4번이 맞나 본데요. 일부 보험 수익자 고의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배우자 B에 대해서만 5천만 원 일부를 지급한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5인데 얘는 면책돼 버렸잖아요. 고의니까. 그러면 엄마 B에 대해서만 2.5분의 1.5 지분. 결국은 5분의 3의 지분. 5천만 원 중에서. 결국은 3천만 원만 엄마가 보상받을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는 그게 지문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1번입니다. 상해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거. 원룸에서 자다가 사망했어요. 근데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우리, 부검을 하자고 했는데, 유족들이 반대했어요. 어차피, 이게 상해 사망으로 사망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부검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으니까, 불리금 감사해야 되겠죠. 이건 맞는 내용이고. 이거는 종합검진위에서 전신 프로필 투여받고 있다가, 수민 내시금 받던 중에 검사 시 5분 만에 이제 의식불명 상태가 돼서 결국은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프로포폴 부작용이나 사망사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 보험자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금 물어줘라. 그래서 이거는 내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프로포폴은 주사가 투입되면서 거기에서 대한 부작용으로 발생된 거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틀린 거 질문하는 거 맞죠? 틀린 거. 이거는 복막에서 종괴가 발생돼서 상대방의 폐혈증과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하지 않는 질병,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를 인해서 이거는 질병 사망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에서 면책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 외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외부로 인한 거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인과학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죠. 결국은 보험자가 입증한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질병보험. 틀린 거. 상해사고를 통해서 상해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 상해보험 입증 아니에요. 이거 틀렸어요. 준용한다고 했어요. 상해보험과 생명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네. 생명보험이나 준용하고 상해보험에 관한 거를 규정하고 계약처분을 발병한 경우에 한정하는 약관장, 우리 안보험 같은 90일 면책도 한 것도 있지만, 이거 당연하잖아요. 이거 약관장 유효하죠. 여기서는, 상해 일정이라고 한 1번이 틀렸습니다.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현행 상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 보험가의 일부를 법에 붙였으나, 보험자가 보험 가액의 한도, 이거는 어디도 없죠. 보험 금액의 한도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인보험계약 부담해서 입주하고 약정한 거 있어요, 상법에. 보험자 책임을 최초 먼저 지급받는 때로부터 5일 전에 약정할 수 있어요, 이것도. 소급보험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고지문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 안날로부터 30일인데 20일로 한정해서 하게 되면 유리하잖아, 오히려. 그렇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33번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보험 가액을 한도로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4번. 손해보험. 틀린 거. 목적인 과일이나 생생히 부패 생긴 손해에 대한 보험료는 당연히 면책되죠. 운송보험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물과 운송요금은 아니죠. 해상보험만 있다고 그랬어요. 해상보험만. 이건 없어요. 운송 물품밖에 안 돼요. 틀렸습니다. 운송 오토바이도 안 돼요. 운송자, 아저씨도, 킥서비스 아저씨도 안 돼요. 보험계약자는 물론이고 피분자 손해 방지 경감을 위해서 당연히 둘이 노력해야죠.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초과해도 보험자가 보상하죠. 다음 틀린 거. 판례 내용입니다. 사망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이라 기재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보는 것 하나, 여기서는 상속분, 아까 얘기했던 1.5분의 2.5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상속처, 거기 민법의 지분, 직계 비속 이런 것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에서 제3자 직접적인 행사에 관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중급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중급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별법에 기한 배상 책임이 되는 위자료는 산지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의할 수 없어요. 이것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피해자 소송을 통해서 자동차 진료수가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고,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일응 기준이라고,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판례 특강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응 기준, 일응의 기준이다.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일응의 기준. 거기 틀렸어요. 34번은, 35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6번. 이것도 틀린 지역인데, 판례죠. 화물 주sob을 하는 갑주식 회사가 적재물 배상 책임이 의무보험이에요. 우리 고속도로 가면 적재물 막 싣고 다니는 트럭들 있잖아요. 그 의무보험을 안 하면, 가입 안 하면, 떨어지면 사고가 엄청나게 대형사고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의무보험 안 되고 과태료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되냐? 판례에서 설명 안 해도 된다. 왜?
의무범인데 안 들면 지가 과태료 물는데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의무범 설명 안 해도 된다. 요 내용이에요. 근데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인데 아까 제3항금 권리담보 해당 안 한다고 그랬죠? 좀 판례가 욕을 먹고 있는 판례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소멸시 항변이 권리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건 모르지 않았던 건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금감 민원에서 금감이 구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건물을 매매했는데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화재사고로 인한 매도인 화재공제금은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물상대액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목적물 인도무 이행 당시에 매수인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 약정한 매매등을 상당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가 있었냐면 실제 판거는 매매를 했는데 그때 급하게 팔다 보니까 원래 100원짜리인데 70원에 판 거예요. 70원에 계약했는데 여기 홀랑 타버렸어요. 근데 마치 이제 건물을 타버렸으니까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금은 100원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원래 70원이잖아. 너 보험금 100원 타지 말고 70원만 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 건물에 대해서 양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은 그 한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약정한 매매대금 한도 내로. 이거는 보험금대로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지문이 1번 지문. 아까 말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되겠습니다. 37번. 틀린 거. 재보험자가 원보험자 지급함으로써 이거 전에 판례 특강 때 여러분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내가 원보험자 재보험자 합쳐서 100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원보험자 70원 재보험자 30원을 지분에 따라서 물어줘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아무튼 이제 얘가 구상권 행사를 해서 받은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을 받았어요.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100원 받아서 자기가 70원 갖고 30원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쪽 업체가 구상처가 돈이 없어서 우리 이거 진짜 괜찮은 주식이긴 한데 주식 받겠습니다. 주식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출자 전환 주식으로 준 거예요. 그럼 100원, 똑같이 뭐 100원어치 받았겠죠. 30원 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 왔는 와중에 5배 올라버렸어요. 500원이 돼버린 거죠. 원래 30만 주면 되는데, 150원을 주는 거잖아요. 주식으로 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주식으로 안 주고 우리가 돈으로 주겠다. 그때 재보험자가, 야, 너, 우리 뻔히 아는데 너 출자 전환을 받은 거 아니야? 출자 전환식으로 줘. 그래갖고 소송이 붙었는데, 결국은 출자 전환식으로 줘라 라는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상해보험의 기왕장애 감액 규정은 기왕장애 당연히 감액하는 거는 설명해 줘야 되겠죠. 면책 담보 배제니까. 설명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다수목격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직접 증거 없이 목적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맞는 내용이고 보험자차 상해 특약은 청구권 대행에 약정하는 것 유효하죠.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세 문제 남았는데 38번. 다음 사항 3법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 보험증권의 작성지는 보험손해보험 규정의 기재사항이에요. (10년) 무사고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의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가 무사고니까 사고 안 났을 때 보험금 안 받고 보험료만 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편무계약이냐 쌍무계약이냐. 양쪽에 공동 의무가 쌍무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험료 내고 보험금 지급해야 되고. 근데 보험회사는 담보를 해줬잖아요. 사고 안 났을 뿐이지. 사고 났으면 보험금 줬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쌍무계약이다, 이거. 근데 편무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게 틀렸어요. 이게 틀린 얘기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화재가 보험계약 전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에 발생했다는 것을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이 번복되는 거예요. 추정은 약한 긍정이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양도담보 설정자, 그 자동차 같은 경우나 집 같은 거 은행에다가 담보금 설정해서 하는 그 담보 설정자는 피보험이 있다고 그랬죠? 없다고 했으니까 없다고 할 수 없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재해 보장보험, 우리 금배책, 사배책 같은 거 우리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하잖아요.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근로자 근재 사용자 배상 책임. 근데 원래는 그 여기 초과되는 것만 산재에서 근재에서 줘야죠. 산재 초과 손해. 근데 이제 부상만 보상받고 장애를 나중에 부상 청구하고 부상 산재에서 받고 근재 청구했는데 근재에서 보다 보니까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같으면 다시 가서 산재 가서 받고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너무도 친절하게 다 포함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산재만큼 구상을 한 건데 산재에서 야 초과손해 보상을 했는데 왜 네가 그 보상에 구상 못 주겠어라고 했던 그런 판례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이게 불이익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한테. 안 그러면 돈 준 거 다시 뺏어놓고 다시 가서 받아갖고 이 사람 받고 다시 오라고 해야 돼. 너무 불편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렇다 근로복지공단 의사에 반해서 유효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 산재보험금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자 근로자가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산재급여를 대신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피해자 권리를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근로복지관에 구상 가능하다라고 했던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번 판례 내용을 여기다 기재한 거니까 이런 판례가 있다라고 올해 나온 판례입니다. 아시기 바라고. 아까 그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좀 문제가 틀렸어요. 이게 보니까 틀린 문제가 다 지문이 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다 틀린 지문이어서 아까 그 말 설명한 걸 좀 깠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걸로 바꿉시다.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맞는 것은 하고 답을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4번 구상할 수 없다 이러면 4번이 틀린다 이 맞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다 틀린 지문이에요.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바꾸고 여기 밑에 있는 거 구상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서 이거는 별도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으니까 4가지잖아요. 4가지. 선생님 개인한테 안전운해가 보상했을 때 구상할 수 있냐? 경과실은 구상 못해. 중과실은 구상할 수 있어. 또 A 선생님이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다 구상할 수 있어. 또 A라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배상했을 때는 경과실은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중과실은 청구 못해. 안전공개에다가. 또 4번째는 책임보험회사가 안전공개에다가 청구할 수 있냐, 구상 청구할 수 있냐, 그거는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둘 다 못합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팔리테크 안 들으시는 분들은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하여튼 그 4가지 조항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나올 거예요. 근데 나올 개연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실전모의 가서 마지막 문제들은 다 3개 문제를 이렇게 꽈놨거든요. 그것만 하셔도 아마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장시간 마쳤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막 얘기하다가 보면 이게 답이 그 안에 이거 까놨어요. 이거 까놔서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들어가셔서 보셔야 함정을 막 파놓거든요. 답이 없는 것도 있고 답이 2개 있는 것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이렇게 실수를 나중에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까 틀린 거 이렇게 적어놓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고생하셨고 이제 4주 후에 실시될 1차 시험에서 다들 1차 시험은 뭐 60점을 넘어 합격하는 거니까 합격의 영광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